2년 만에 임신한 며느리 충격적 반전 이야기. 언제쯤 좋은 소식이 있을까? 60대 초반의 박순희 씨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영이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늦게 가지더라. 순이는 자신을 위로하며 말했지만 속마음은 조급했습니다. 동네 아는 분들은 벌써 손주 둘, 셋씩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직 시간이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달랬지만 순이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나도 알아, 민수야. 하지만 너희가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는데. 빨리 손주 보는 게 내 소원이잖니. 순이는 며느리 은영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은영은 착하고 예쁜 며느리였지만 임신 소식만큼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은영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대감과 주변의 관심을. 은영아, 너희 결혼한 지 언제인데 아직도 둘이서만 사냐? 친척들의 말에 은영은 매번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은영 본인도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답답했습니다. 민수와 은영은 병원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보시죠. 의사의 말에 따라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의 조언에 두 사람은 마음을 편히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질문, 시어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 동네 사람들의 관심. 우리도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어. 은영이 남편에게 말할 때마다 민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 우리도 곧 부모가 될 거야. 하지만 민수에게는 은영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 가족이 기다린 임신. 순이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임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들려올 충격적인 소식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말입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며느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왜 그래, 은영아? 무슨 일이니? 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 말과 함께 순이의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뭐라고? 정말? 정말이야?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순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영이. 정말 고마워. 순이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년간 기다린 소식이었기에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빨리 와봐. 민수가 급하게 달려오자 순이는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민수야, 은영이가 임신했어. 민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은영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도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큰아버지, 큰어머니한테도 연락드려야지. 순이는 흥분해서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요. 은영이가 임신했다고 해요. 전화를 받는 모든 사람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순이는 마치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축하해, 은영아. 정말 고생했어. 시아버지도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아기 소리가 들리겠네. 모든 사람이 기뻐했지만 유독 민수만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아빠가 될 거라고 기쁘지 않니? 순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기뻐서 그래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은영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는 가족들도 모르는, 은영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 때문에 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수는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민수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은영이 임신했다는 것이 기쁘기보다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수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는데 유독 민수만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아빠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순이가 아들을 걱정했지만
민수는 괜찮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혼잣말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은영이 남편에게 물었지만 민수는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아빠가 된다니까 실감이 안 나서. 민수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은영은 남편이 임신 소식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했습니다. 혹시 내가 임신한 게 부담스러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기뻐. 다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1년 전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자 수치가 너무 낮아서요. 민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병원 가서 검진 받아야지. 은영이 혼자 가기 힘들 테니까 같이 가야 해. 순이의 말에 민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임신 주수나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의심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는 얼버무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민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은영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2년간 함께 살면서 은영이 얼마나 착한 아내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가? 며칠이 지나도 민수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는데 혼자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민수는 결국 어머니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이는 며칠째 이상하게 행동하는 아들이 걱정되어 있던 차였습니다. 뭐니, 민수야? 며칠째 얼굴이 어둡더라.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1년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순이가 궁금해하자 민수는 더욱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임 검사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임 검사? 왜 갑자기? 2년 동안 임신이 안 되니까 혹시나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민수는 말을 잇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서 말해봐. 순이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정자 수치가 너무 낮아서 임신 확률이 1% 미만이라고.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은영이 임신은 어떻게 된 거야? 민수도 그 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래서 며칠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순이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불임이라면 며느리의 임신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혹시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건 아닐까? 순이는 희망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2군데 병원에서 검사받아 봤는데 결과가 같았어요. 민수의 말에 순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의 임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순이의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설마 은영이가?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은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순이와 민수는 둘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뻐해야 할 임신 소식이 이렇게 의심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야, 일단 은영이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우리가 확인해보자. 순이의 제안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혹시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된 건지, 아니면 둘 다 말하기 어려운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기다린 손주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순이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은영이와 진지하게 대화해봐야겠어.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순이는 은영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순이의 진지한 표정에 은영은 긴장했습니다. 네, 어머니. 임신이 확실한 거지? 병원에서 확인받은 거야? 순이의 질문에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임신 6주라고 하더라고요. 순이는 계산해봤습니다. 임신 6주라면 4주 전쯤 임신이 된 것인데 그 시기에 민수와 은영이 함께 있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야, 은영아.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다른 시술 같은 거 받은 적 없어? 인공수정이라든지. 은영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은영의 당황한 모습을 본 순이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영아, 정직하게 말해. 엄마한테 숨길 게 없잖니? 순이의 다그치는 말에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은영이 말을 잇지 못하자 순이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어서 말해봐.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은영의 사과에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죄송하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은영이가 울고 있어요? 순이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은영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임신에 대해서 말이야. 민수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은영아, 정말 무슨 일이야? 나한테도 말해봐. 은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은 제가 혼자 병원에 갔었어요. 은영의 고백에 순이와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병원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산부인가요? 불임치료 전문 병원에. 은영의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이가 재촉했습니다. 인공수정을 받았어요. 은영의 대답에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민수 정자로 한 거야? 하지만 은영의 다음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영의 작은 목소리에 순이와 민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민수 오빠 정자가 아니에요. 기증받은 정자로. 은영의 고백에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 아이란 말이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린 손주가 사실은 남의 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기증받은 정자라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떨구고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스트레스 받을까봐서?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를 가져온 거야? 순이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니? 순이의 질문에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그렇게 기다리셔서. 내가 손주를 기다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순이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속임수야. 완전한 사기야. 순이의 말에 은영이 더욱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머니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어요. 은영의 변명에 순이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2년 동안 나를 불임이라고 자책한 건 뭐야? 내가 문제인 줄 알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민수의 말에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은영의 고백에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당신이 병원 갔을 때 저도 몰래 따라갔어요. 진단 결과를 들었어요. 은영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한 거야?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어요. 은영의 설명에 순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 순이의 분노에 은영이 더욱 작아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민수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은영아, 이건 너무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야. 민수의 말에 은영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바보로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당신이 아빠가 되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은영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이런 식으로?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완전히 남의 아이라고. 민수의 말에 은영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래도 당신이 키우면 당신 아이예요. 말이 안 돼.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가족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나는 이 결혼 더 이상 할 수 없어. 민수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속았어. 이혼하자. 민수의 말에 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순이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정해요, 어머니? 2년 동안 완전히 속고 살았어요. 민수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내가 불임인 줄 알고 얼마나 자책했는데 그 사이 아내는 혼자 다른 남자 정자로 임신을 해와서는 내 아이라고 속인 거예요. 민수의 말에 은영이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당신 아이예요. 은영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당신이 아빠가 되는 거예요. 당신 성으로 호적에 올라가고 당신이 키우는 거예요. 은영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돼? 완전히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키우라고? 순이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은영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큰 문제야.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면 어떡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은영의 간절한 말에 순이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로 지키는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은영이 남편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이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민수의 말에 은영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당신이 아빠가 되길 바랐어요. 정말로 아빠가 되길 바랐다고요?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야.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놓고 무슨 아빠야? 은영이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주세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죄는 없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순이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야, 일단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와. 머리 좀 식히자.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하죠? 은영의 절망적인 모습에 순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영아, 네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이해해.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문제야. 순이가 며느리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하지만 순이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 가족을 사랑해요.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해요. 그래서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어요. 알아, 은영아. 내 마음은 알겠어. 순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 마음만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어디 갔다 왔니?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 좀 하고 왔어요. 민수는 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영아, 나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은영이 희망을 품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일 동안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친구들과도 만나보고 혼자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 나 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친구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은영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산 아내였고 그동안 얼마나 착했던가를 떠올렸습니다. 민수야, 결정했니? 순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은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민수의 말에 은영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면 안 돼.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야 해.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순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질 뻔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돼.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야. 내 아이로 키울 거야. 은영이 감격해서 남편을 안으려 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도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순이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순이는 며느리의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손주야.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거야. 순이의 말에 은영이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9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순이는 손주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민수도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비록 핏줄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은영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진짜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가 민수를 부를 때마다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자신의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면 진짜 내 아이가 되는구나.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순이도 손주 바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할머니가 제일 좋지? 도연이는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은영은 가족 모두가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결국 모든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